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08회 정치를 바꾸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4년 4월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사실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경에 어떤 결정이 났어야 했는데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인 이익 당사자이다 보니까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야 정치인부터 국민들까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당과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주요 3당에서 3명의 패널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혜진 패널입니다. 조혜진 패널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는 공보특보를 역임했고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던 때는 전략기획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도 가입했던 경력이 있고 현 여당과 두루 교류하고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패널 역시 삼선 국회의원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를 맡고 있고 이전에는 통일부 정책보좌관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그리고 삼선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패널입니다. 심상정 패널은 사선 국회의원으로 정의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정의당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준 정의당의 대표격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고 정의당은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마이너 정당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중심에서 여전히 당을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두 패널이 두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반해서 마이너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지 그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층 강한 논조로 이번 선거제도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선거제도의 목적과 지향점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이후로도 지속적인 선거제도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패널들 간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먼저 현재의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패널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정 패널은 이런 시스템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상대방을 혐오시키면 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재진 패널 역시 소선거구제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표가 많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패널은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이전의 군부 독재 시기부터 이어지는 전투적인 정치 문화, 지역주의와 경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이런 양당제의 원인으로 같이 지목했습니다. 다만 선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고 이를 정치 문화 개편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양당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도 모든 패널이 동의했습니다. 조재진 패널은 이런 양당제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하고 정계 입문자들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의 상황을 바탕으로 개선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결국 사표 줄이기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당 지지도를 최대한 유사하게 정치 세력도에 반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1차적으로는 사표일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사표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득표율에 따라서 자신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혹은 경쟁자에 비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를 통한 정치인들의 동기부여도 가능한 부분이고 선거야말로 여론조사를 넘어 가장 투명한 여론 분석 방법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무효표라도 던지라는 것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사표가 좀 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현재도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시스템이 승자 독식 시스템이고 거대 양당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거대 양당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은 물론 국민 정서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대야말로 앞으로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좀 더 디테일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현행제도인 지역별 소선거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소선거구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제도인 소선거구 제도를 골자로 지역구의 개편 정도로 개편을 하자는 의견이고, 조재진 패널은 지역구 축소에 있어서 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한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패널은 그런 주민은 이익이 연계된 당원들이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인 승자 독식의 해체라는 목적에 따르자면 소선거구제가 중 혹은 대선거구제로 확대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밟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재진 패널은 국민 정서상 개편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국민 정서에 동의가 있다면 지역구 개편도 가능하고 중 혹은 대선거구제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큰 뜻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홍익표 패널 같은 경우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선거구제도로 해도 2명에서 3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양당에서 1명씩, 그리고 그 당에서 1명씩 더 되거나 제3당 혹은 무소속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거대 양당제 해소에 큰 의의가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중선거구 제도로 전환하는 데 비용 문제도 많기 때문에 중선거구 제도가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패널 모두 대선거구 제도가 가능하다면 대선거구제로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데에선 의견을 모았는데, 심상정 패널은 대선거구제 역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 지역주의를 해소할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구 개편보다는 연동형 비례제의 시행이 더욱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의 시행 상황도 참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한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제도도 그 국가, 문화의 특수성과 결합되면 예기치 못하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때문에 최소한 이번 개편에서 소선거구제의 유지가 아닌 다른 제도로의 개편, 혹은 최소한 소선거구제의 지역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실험해보는 것으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는 47석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지를 하더라도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재진 패널은 이에 폐지 혹은 축소의 여론이 현재 강하다라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정서를 언급을 하면서, 비례대표의 첫 목적은 직능대표를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은 다 했고 이제 지역과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재진 패널의 말은 비례대표제 폐지로 들릴 여지가 있지만, 비례대표제도의 사표방지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았고, 다만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그래도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홍익표 패널은 일부 동의하지만, 비례대표 제도가 애초에 직능대표를 뽑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조재진 패널의 말에는 반박을 하고, 군부독재 시절에 고생 맞추기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심상정 패널 역시 조재진 패널이 말한 직능대표 혹은 정치 신인을 위한 제도라고 비례대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비례대표 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왔고,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비례대표 제도를 오용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모든 패널이 비례대표의 국회 비중 증가와 정당 득표율과의 연동성 강화라는 큰 의제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와 추후 실제적인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례대표제도 확대에 따른 비례정당의 등장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조재진 패널은 비례후보만 내는 비례정당이 나올 수 있고 다당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양당제 해소를 위한 수준 있는 당이 정의당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도 비례 연동 강화에 따라 극단적인 정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정쟁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수 정당들의 힘이 의원수 이상이 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상정 패널은 비례정당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현상이고 이런 비례정당으로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쌓은 비례정당들이 추후에 지역구에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0% 정도가 당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할 다양한 당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 역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활용된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보니 정말 조심해서 접근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논의될 공천의 공개 경쟁과 관리감독 제도 그리고 정치 문화의 변화와 국민들의 감시와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못 믿었지만 비례대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패널이 지적하는 것은 후보 선출 방식의 폐쇄성이었는데요. 당 밖의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당내 입장조차 얼마나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각 패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특정 소수에게 공천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모두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홍익표 패널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도 지역위원장과 현역위원이 정쟁에서 유리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비단 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후보자들을 기존의 현역위원과 동등하게 판단하고 그 공약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조재진 패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당내 비례후보자 경선과 국민들의 비례후보 투표라는 양방향에서 개방형 비례대표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칙으로는 투명한 과정, 충분한 숙고기간의 제공, 그리고 공천권의 분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다른 패널들도 공감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공천을 받을 후보까지 당 밖의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지 당내 입장만으로 선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고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 이전의 당내 후보 경선에서는 당내 의견만으로 선출해도 된다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 성향의 극단화와 당내 여론만 신경 쓰는 정치 문화라는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것이 좋다고 단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논의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선거법 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조재진 패널은 여기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의 반감 등으로 의석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패널 같은 경우는 의원수를 늘리는 방향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에 관련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원수의 본질적인 의미는 몇 명이서 국가의 커다란 세 가지 권력 중 하나인 입법권을 나눠 가지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의원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현재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의원들의 특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300명이나 있는 국회의원을 더 늘리겠다고 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의원수 증가 논의에서 꼭 동반되어야 할 부분은 의원들의 특권과 대우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과 대우라고 하면은 연봉, 특활비, 그리고 사법적인 보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라는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이 차츰 줄어들면서
아마 의원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인들도 다른 국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다만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과도한 의전과 대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의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댓글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댓글은 모두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특권화를 해체하자라는 문제인식과 방향성은 같은데 결론이 정반대라는 점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논의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례대표에 대한 현재의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 지향점은 동의하는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문제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문제가 개선되어야지만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길게 논의를 해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윗문단은 토론의 흐름에 맞춘 이야기므로 생략을 하고 후반부에 장애인과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 서벌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은 생각보다 패널들이 이번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토론이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각 정당의 색깔과 특성도 보여줬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조혜진 패널은 현실에 있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보수적인 개혁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상정 패널 같은 경우는 소수정당이자 진보정당답게 좀 더 대한민국 사회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과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거대 양당 패널들과 소수 정당의 패널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와 국민 여론을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제도가 한 발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지부진하다가 무산되지 않고 최소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고, 그 결과물로 나온 제도를 게임의 규칙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전에 준연동 비례대표 제도의 개혁이 있었을 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명심을 하길 바라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도의 빈틈을 찔러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들 역시 이런 점에서 각자의 기준을 두고 온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고로서 심판해주는 관리 감독의 기능을 수행해주길 희망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